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금요일날 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실망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적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게 올라간 게 맞죠?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왜 그러냐? 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성장성이 필요해요. 성장성이라는 건 지금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졌을 때, 그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성장하는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한미반도체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즉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발주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 파트너가 한미반도체가 아니죠. 근데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왜? 반도체에 대한 시세 자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꺾이나요? 아닙니다. 안 꺾여요. 실제로 구글에서는요, 27년도에 지금 현재보다 자본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 유상증자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를 늘렸습니다. 결국에 이런 유상증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안 좋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어떻게 돼요?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해서 GPU를 확보하는 데 쓸 겁니다. 즉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HBM 관련된 모멘텀이 더 크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모멘텀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 주식시장은 무조건 성장하는 폭 자체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이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즉 추세 자체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보면 성장폭, 즉 주가 상승폭이 더 크고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략해야 될 거, 떨어졌을 때 바닥이다 싶어서 매수관을 잡는 게 아니라 반등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관을 잡는 거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반드시 봐야 될 거, 자,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유지되고 있다?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되죠. AI 투자가 나오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의 상승세,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대까지 보면 간단합니다. 어때요? 1분기 26년 1월, 2월, 3월 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30% 이상 상승한 가격대입니다.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인데 조정을 더 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 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때보다 더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반기부터 진행하는 루빈, GPU입니다. 신제품 양산에 들어갔을 때 HBM에 대한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여기서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구조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여기 한미반도체 가격대가 여기서 반등 없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을 보는 과정에서 매수구간을 어떻게 잡느냐? 저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부분에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구간을 잡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오면 매수구간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매매한다? 앞단에서 끌고 가는 게 있겠죠.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필요하다. 즉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인데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AI입니다. 즉 AI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에 대한 지금 수주 자체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즉 SMR 관련된 수주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때요? 신고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2만 원부터 시작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지금은
10만 원이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매도 구간 잡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또 잡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매수 구간 들어갈 겁니다. 언제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 그랬을 때의 수익의 폭은 최근 5월 15일 날에도 80%의 수익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25년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117%, 151%, 더 내려서 보면 188%까지 수익의 폭이 커집니다.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이걸 예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요. 맨 앞에 대장은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럼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의 폭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수익 구간, 이렇게 된다고요. 밑에 보면 최근에도 30%대 수익 구간, 이쪽 구간이죠. 그리고 반등 확인되는 구간에서 매수 2번 더 잡았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 뒤에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삼성전자 시세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고 결과는 50%대 이렇게 된다고요.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제주반도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올라오는 거 보고 다시 매수 구간 또 잡죠. 결과는 123%. 연초 1월과 2월 달의 상황을 보더라도 20%대씩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왔을 때만,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왔을 때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대장주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대장주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대장주다. 주도주 매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주도주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장주는 끝까지 가져간다. 즉 한미반도체는 장기간 보유하면서 내가 뭐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해야 될 게 아니라 단기간에 공략하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제가 4월 달에 매수해서 5월 달에 매도한 결과 123%까지 수익 구간이 커졌는데 123% 수익이 나고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매도해야 될 게 아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등락 구간은 충분하게 여기 보시면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등락 구간을 다 맞을 필요가 없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또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팔고,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여기 딱 파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더라도 3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쪽 구간입니다. 5월 7일, 5월 8일 이때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보유하고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보유해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매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다시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보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고 뭐 한미반도체는 코스닥은 아니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 보면 안 좋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건 금리 때문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온다. 어디까지? 모든 코스닥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신고가를 유지했었던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팔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치고받고 한다.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 자, 요즘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발생을 했죠. 상장을 했는데 보세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죠. 근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2배 차이를 내면서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3거래일 걸렸습니다. 어때요? 18%의 수익 구간.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 삼성전자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또는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개인들이 시장을 바치고 있다, 뭐 시장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해요? 당연히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 10년 이상 강세 구간에 있었을 때, 물론 중간중간에 큰 조정들이 있었지만 10년 이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흔히 얘기하는 M7 종목, 빅테크 종목군들 여기만 움직였지 다른 모든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었던 게 아닙니다. 가는 놈만 가는 장세는 더 심화될 거다. 즉 한국에서 반도체 말고는, 그리고 AI에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 말고는 시세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기간에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는 다음 주부터 매수 타점이 잡힐 거고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오픈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7% 상승 중 9%대까지 높여잡아라. 근데 제주반도체 지금 가격 얼마? 123%의 수익 구간을 보고 매도 구간을 잡았습니다.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때요? 6월 19일 금요일날 내용인데 삼성전자 3% 하락 마감, 하이닉스 2% 상승 마감. 삼성전자까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고가 이후의 매물 소화 과정이다. 여기 한미반도체도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고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매수권이 또 잡힐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 소통방에서는 주도주와 시세 확인된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로봇, 조선 이 안에서만 매매하는 거고 이 종목군들은 다 뭐예요? 모두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실시간 타점,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자동일지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입니다. 16%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온다. 즉 신고가 구간이 유지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미반도체의 시세도 나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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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팔고 올라올 때 다시 사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은 어때요? 3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커지고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항상 쉬었다 갑니다. 항상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을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